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기사 실기 까칠한 계산 문제 8번째 시간으로 단건 변압기에 대해서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건 변압기의 구조는 하나의 철심에 1차 건선과 2차 건선이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감겨져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1차에 세교했던 자속이 2차로 이렇게 손실 없이 파이1이 파이2로 이렇게 전달이 됨으로써 누설 자속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구조를 보게 되면은 강압용 단건 변압기입니다. 전압을 1차 전압 V1과 V2를 봤을 때 1차 전압보다도 2차 전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강압용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성압용 변압기는 V1에서 V2로 이렇게 전압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변압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건용 변압기의 용도는 크게 강압용과 성압용으로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점을 한번 보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건선과 2차 건선이 이렇게 하나로서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선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건선 사용량이 줄기 때문에 동선량이 그러니까 구리의 전체적인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철손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동선도 줄어들게 되어서 전체적인 전력 손실이 이렇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압기의 효율은 높아지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또 누설 리액턴스가 이렇게 줄어들고 이러기 때문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줄어들게 되면은 또 전압 변동률도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안정도가 높아지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을 보게 되면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낮기 때문에 단락 전류가 높아지게 됩니다. 단락 전류가 높아져서 만약에 단락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떤 데미지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차와 2차가 이렇게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차 단락 사고 시에 그 여파가 1차 전원으로 그대로 전달이 되고 또한 1차에서도 그 어떤 사고가 났을 때 2차로 이렇게 전가가 되는 그런 구조가 하나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확산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2008년도에 출제된 문제고요. 주요한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자 전압이 3000V이고 그 다음에 단건 변압기의 변압비가 3300에서 220V로 변환하는 그런 변압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 이유는 이제 부하가 이렇게 달려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이런 부하가 달려 있다. 그러면은 단건 변압기에 대한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변압비가 여기가 3300일 때 여기가 220이 되는 그런 단건 변압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같은 철심에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2차측이 되겠고 여기는 1차측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1차 전압이라고 하고 요것을 이제 여기서 요까지를 2차 전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1차 전압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완이 되겠죠. 그죠? 1차 전압이 되고 여기하고 같습니다. 그죠? 그럼 요 변압비에 의해서 감겨진 그 건선 비에 비해서 3300일 때 220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는 그냥 편의상 2차인데 소문자로 해가지고 E2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E2는 대문자 2차측 전압, 단자 전압은 E1에다가 1차측 단자에다가 얼마만큼 성합이 되느냐 하면은 E2만큼 성합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이제 이게 성합되는 그 용량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냐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 변압비가 3300 들어오면은 220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1차에 얼마가 주어졌냐면은 단자 전압이 3000이라고 되어 있죠. 3000V가 단자 전압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거 B만큼 되겠죠. 이제 3000이 들어오면은 3000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얼마가 되느냐면은 200V가 됩니다. 그러니까 3300이 들어오면은 하드웨어적으로 220이 만들어지는데 3000이 들어오게 되면은 요거는 얼마가 되느냐면은 200V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요게 200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2는 당연히 요 2와는 3000이죠. 그죠? 3000이니까 이거는 얼마가 됩니까? 3200이 되겠죠. 그죠? 3200V가 됩니다. 자, 이런 이제 하드웨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변압기에 여기에 이제 부하를 겁니다. 이 부하가 얼마짜리 부하냐면은 60kW의 역률 0.85인 부하를 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몇 가지를 이제 중요한 걸 다 했으니까 우리는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E2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이제 전류를 이제 부하에 따라서 이 전류가 I2가 결정이 되겠죠. 그죠? 이 부하에 따라서 부하가 크게 걸리면은 전류를 많이 당길 거고 부하에 따라서 변동되는 전류다 이거죠. 그럼 I2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I2는 얼마가 되냐면은 이거는 지금 단상이 참 그 삼상이 아니죠. 단상이죠. 그죠? 단상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E2에 E2 코사인 세타 역률하고 그 다음에 출력을 이렇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자 3200 E2는 3200에 코사인 시타 역률이 0.85죠. 0.85에 60kW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걸 계산하면은 I2는 22.06A가 계산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성압기, 단건 변압기의 성압기의 표준 용량을 구하라 할 때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가 자가 용량이라고도 우리가 이제 책에서도 표시를 합니다. 단건 변압기의 자가 용량은 여기 I2에다가 E2를 곱하는 겁니다. 여기 이 전류하고 요 전압을 곱하는 건데 요 전압은 뭐냐면은 그거는 이거에 따라서 이제 입력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드웨어적인 그런 이제 전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전류는 부하에 따라서 변하지만은 요거는 이제 건수비잖아요. 그죠?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이것이 우리가 E2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I2는 22.06A하고 곱하기 이거는 하드웨어적인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드웨어적인 건선에 따른 그 전압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해줘야 됩니다. 220V를 해주게 되면은 요 전압이 얼마가 되냐면은 4.85 kVA가 됩니다. kVA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용량으로 이제 표준 용량으로 하라 하면은 이것은 5kVA가 답이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단건 변압기에서는 자가 용량을 구하라는 이 문제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자가 용량이라는 것은 자, 여기에 부하에 따라서 흐르는 2차 전류 요거 곱하기 요 하드웨어적인 전압, 소프트웨어적인 전압이 아니라 구조적인 전압이라는 거죠. 구조적으로 220V를 했을 때 이것이 요 단건 변압기의 자가 용량 또는 그 자가 용량에 대한 표준 용량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9년에 최근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단권 변압기, 그러니까 단자 전압이 3000V이고 선로비가 이것인 승합기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단권 변압기를 의미하죠. 그죠? 단권 변압기를 쓰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 승합기, 단권 변압기 두 대를 접속하여 부하에 이렇게 공급한 다음에 이거는 VV 결선을 해야 되겠죠. 그죠? 삼성 동력에 이렇게 공급하려니까 VV 결선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이 단권 변압기 P1인 출력이 P1인 두 대를 이용해 가지고 VV 결선을 해서 여기에 얼마를 공급하냐면은 40kW 역률 0.75 이렇게 나누면은 kVA가 계산이 될 거고 그죠? 이런 구조에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VV 결선하면은 요걸 계산해 보면 VV 결선하면은 루트 3의 P1이 합성 출력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요것을 40kW에 공급이 돼야 되니까 P1은 얼마가 되느냐면은 루트 3의 40kW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23.09kW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단권 변압기 한 대의 어떤 출력이 23.09에 역률 0.75가 되면은 이제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한번 다시 그림으로 보면은 자 이렇게 단권 변압기에 여기 출력이 23.09kW에 0.75 역률을 갖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거는 3000V고 여기 전압이 요거는 같으니까 여기는 3000이 되겠고 이거는 V2를 계산할 필요조차도 없네요. 그죠? 아주 이렇게 되니까 요거 그럼 요 전압은 3210이 되겠죠. 그죠? 요 두 개 합한 게 요거하고 요거 합한 게 2차 전압이 되니까 그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 흐르는 I2를 우리가 아까 1번에 했던 문제하고 똑같이 구해보면 I2는 뭐가 됩니까? 자, 3210, 3210이죠. 그죠? 3210 곱하기, 역률 0.75에다가 23.09kW를 하게 되면은, 이거 계산하면은 9.59 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1번 문제에서 했다시피 요거에 이제 요거 이제 성합기에 의해서 여기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구하면은 PA는 아까 1번에서 했다시피 E2 여기가 E2가 되겠습니다. 그지? E2 곱하기 I2가 요 자가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10 E2는 210이고 곱하기 9.59 암페어를 하게 되면은 이걸 계산하면은 2.014 kVA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답을 할 때 보통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표준 용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3kVA 짜리 변압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단권 변압기 세대를 가지고 단권 변압기입니다. 그죠? 세대를 가지고 삼상 델타 결선을 해가지고 45kVA인 삼상 평행 부하에다가 전압을 공급하고자 할 때 이런 단권 변압기 구조가 이렇다 이거죠. 이런데 변압기의 총 용량을 구하라. 자, 이게 델타 결선인 경우에 델타 결선 해가지고 이게 단권 변압기 델타 결선을 했을 때 이거를 갖다가 앞에 같이 V 결선을 하듯이 이렇게 계산하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델타 결선 시 우리가 당근 변압기에 자가 용량 우리가 구하는 공식이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거라 믿는데 루트 3분의 1에 V2, V1분의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에다가 요 부하 용량이 45 kVA죠. 그죠? 요거는 부하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죠? 요 공식을 이용하는 게 좀 빠릅니다. 이걸 갖다가 유도하려 그러면 이 식을 유도하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오히려 더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루트 3분의 1에 그러면 대입을 하면은 V2가 얼마입니까? 3300이죠. 그죠? 그 다음에 V1은 3000이죠. 그 다음에 V2는 3300의 제곱이고 V1은 3000의 제곱이죠. 해다가 45 kVA가 될 겁니다. 자, 요게 이 문제에서는 kilo VA로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바로 하면 되는데 이걸 만약에 45kW의 역률 0.7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반드시 이거를 kVA로 바꿔줘야 되겠죠. 0.7분의 45kW를 하면은 이게 이제 kVA로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부하 용량을 할 때는 이와 같이 kVA로 된 것을 이렇게 부하 용량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걸 계산하면은 4.96 kVA가 되겠고 이걸 표준 용량으로 환산해 주면은 5 kVA 짜리를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당근 변압기는 아닌데 또 이제 변압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아주 또 중요한 개념이고 좀 약간 까다로운 그런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변압기를 정리하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또 여러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부하가 두 개가 있네요. 여기 삼상부하가 있는데 10kW의 코사인 시타가 2분의 루트 3이고 이것은 또 단상부하로서 이렇게 5kW의 코사인 시타가 1인 그런 역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변압기 두 개가 V 결선되어 있습니다. 그죠? 두 대가 V 결선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V 결선이라는 거 요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자, B 트랜스포머를 보게 되면은 B 트랜스포머는 요 삼상부하만 담당을 하면 되죠. 그죠? B 변압기는 이 삼상부하 요것만 이제 담당을 해주면 되고 이 A 트랜스포머는 요 단상부하 이놈하고 또 삼상부하하고 같이 두 개를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요것도 제공해 줘야 되고 요 부분도 담당을 해줘야 되고 근데 요 B 트랜스포머는 단상부하가 없이 요것만 공급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삼상부하는 A 변압기하고 B 변압기가 V 결선돼 가지고 제공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제공을 해주면 되고 이 단상부하는 A 트랜스포머에만 이제 관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개념을 이제 한번 문제는 뭐냐면은 공용상과 전용상을 동일한 용량으로 자, 이거는 우리가 공용상입니다. 공용 변압기고 이거는 전용 변압기죠. 왜냐하면 삼상 전용 변압기고 이거는 공용이라는 것은 단상하고 삼상을 다 담당을 한다 이거죠. 동일한 용량의 것으로 하는 경우에 변압기 용량은 그러니까 AB 변압기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B 변압기는 삼상만 하니까 얼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게 담당이 된다면은 A 부하는 요거하고 요거를 두 개를 해야 되니까 A 변압기는 B보다도 용량이 크겠죠.
그죠? 두 개를 담당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개가 동일한 것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큰 변압기. 그러니까 이거는 A 트랜스포머 두 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A 큰 쪽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공용상과 A상을 다른 용량으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전용 요거는 작은 거로 하고 이거는 이제 작은 값이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두 개를 담당하니까 큰 수로 이제 다르다는 거죠. 큰 것으로 해주고 이거는 작은 값으로 두 개를 달리 해주는 거고 이거는 같이 한다니까 어찌됐든 큰 쪽에 맞춰줘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하 같은 경우에 부하를 보면은 이제 kVA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10kW의 부하의 역률로 나눠주면은 kVA가 되겠죠. 그죠? kVA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2분의 루트 3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루트 3분의 20kW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11.55 kVA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먼저 A 트랜스포머는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고 B 트랜스포머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B 트랜스포머 전용 변압기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A하고 B가 서로 합력하여 V 결선되어 있다는 거죠. V 결선되어서 요거를 제공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B 트랜스포머는 BTR은 우리가 V 결선되어 있다 이거죠. V 결선되어서 요거를 담당해 주면 되니까 루트 3의 PB라고 하겠습니다. 요 B 트랜스포머의 용량을 P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담당해 주면 되죠. 11.55 kVA를 담당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계산해 보면은 PB는 11.55에 루트 3을 해주면은 이거는 6.67 kVA가 됩니다. 그럼 요거는 변압기로 얼마를 6.67이니까 요거는 얼마짜리를 해주면 됩니까? 변압기 7.5 kVA가 있죠. 7.5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A 트랜스포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 트랜스포머는 A는 이렇게 감겨져 있죠. 그죠? A 트랜스포머가 이렇게 있고 그럼 요거는 단상부하 요거하고 또 삼상부하 이거를 두 개를 담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얼마입니까? 삼상부하는 자 6. 계산해 보니까 6.67 kVA만큼 이제 둘이서 나눴어요. 원래는 요건데 요 몫이 요렇게 이제 줄어든 거죠. 그죠? 두 개가 여기 있는 B 트랜스포머하고 A 트랜스포머 합쳐서 이제 삼상부하를 해주니까 코사인 시타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죠? 요런 부하 나오고 단상부하 5kW 코사인 시타가 역률이 1인 거 두 개를 담당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용량을 구하는 겁니다. 요 놈이 요거하고 요거를 두 개를 담당을 해줘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역률이 다르기 때문에 벡타적으로 합성을 해줘야 됩니다. 벡타적으로 역률이 같으면 그냥 더해주면 되는데 벡타적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값은 역률이 1이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이거는 유효 전력밖에 없죠. 그냥 P가 그냥 무효 전력은 없죠. 5kW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는 유효도 있고 무효도 있습니다. 역률이. 그러니까 요 kVA가 이게 6.67이고 이 역률이 이만큼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하고 허수, 무효와 유효를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P는 유효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6.67에 역률을 곱해주면 되죠. 2분의 루트 3 해주면은 되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계산해 보면 5.78 kW가 됩니다. 5.78.
그 다음에 이제 무효 전력을 계산해 보면은 6.67의 사인 시타죠. 무효분 할 때는 사인 시타가 되죠. 그럼 우리가 사인 시타를 계산해 보면은 사인 시타 이게 코사인 시타가 2분의 루트 3이면은 이거는 쉽게 말하면 시타는 30도라는 거예요. 그죠? 30도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시타가 사인 30도니까 2분의 1이죠. 그럼 6.67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요거는 무효 전력은 3.34가 됩니다. K바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좀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그러면은 요 두 개의 이제 합성을 보면 PR은 실수끼리 더하면 요건 5kg죠. 5kW 더하기 요쪽의 실수는 5.78이죠. 5.78 kW 하면은 이것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10.78이 됩니다. 10.78 이거는 킬로와트가 됩니다. 잘못됐네. 이거는 지금 실수죠. 그죠? 유효 전력이죠. 그러니까 P죠. 그죠? 그 다음 R은 6.67에 곱하기 사인 시타 2분의 1이죠. 2분의 1 하면은 이거는 3.34 킬로바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유효하고 이제 무효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PA, 우리가 변압기는 피상전력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런 거잖아요. P의 제곱 플러스 PR의 제곱이죠. 그러면은 이제 10.78의 제곱에다가 3.34의 제곱을 해주면은 이것이 11.28 kVA가 됩니다. 그러면 요 용량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표준 용량으로 하니까 11을 넘었으니까 15 kVA 짜리를 선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자, B 변압기는 B 트랜스포머는 아까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7.5였습니다. 7.5였고 A 트랜스포머는 두 부하를 담당을 해서 계산해 보니까 얼마냐면은 11.28 kVA가 되고 15를 표준 용량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A는 15고 B는 7.5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봤을 때 동일한 거를 두 개를 동일하게 하면은 B도 A도 다 같이 큰 쪽인 15 kVA 짜리를 달아줘야 됩니다. 다르게 이제 동일하게가 아니고 다르게 선정을 하면은 A는 얼마짜리를 해야 됩니까? 15 kVA 짜리를 해주면 되고 B 트랜스포머는 7.5 kVA를 해주면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건 변압기 세 문제와 또 특수 변압기인 한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문제가 4번 문제는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또 집중하시고 푸시면은 또 다른 문제들을 응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단건 변압기와 하나의 특수 변압기에 대한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